안녕하세요. 좋은 책, 좋은 삶,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. 오늘은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의 저자 박은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겸손해집니다. 3년 연속 세계 피인용 상위 1% 연구자십니다. 어떻게 보면 논문을 주로 쓰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나요? 제 연구 내용 자체가 생활화학 제품 속 화학물질의 독성을 주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들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분무 소독의 성분인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분무 소독을 좀 막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제 연구 논문을 이제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. 그랬더니 하는 분들이 어렵다. 그다음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. 댓글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뭔가 답을 좀 깔끔하게 해드려야겠다.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싶어서 쉽게 좀 읽을 수 있는 대중서를 내게 됐습니다. 제가 이 책 읽고 이거는 책을 읽은 나만 알고 말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첫 번째, 주방세제 독성. 전 주방세제가 그렇게 독한 줄 몰랐어요. 주방세제가 독하다라는 표현은 그건 조금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.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주로 이제 주부습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. 주부습진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, 이 세제가 어느 정도 내 피부가 감당할 정도로만 사용을 했다면 그랬다면 피부에 문제가 안 일어났을 텐데 내 피부가 좀 유전적으로 약하든지 아니면 내 피부가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사용을 했든지 그럴 때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건강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세제나 세정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습윤제나 유화제나 기포제 이런 곳에 다 같이 쓰이는 성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주방 세제만 노출된 것에서 이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사용한 그 모든 화학 제품들이 다 나에게 노출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설거지 할 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몇 분 동안 헹궈야 좀 안전하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우리가 세제를 만약에 설거지 할 때 스폰지에 저희가 3번을 펌핑을 했을 때하고 1번을 펌핑을 했을 때하고 이 그릇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서 헹굴 때 필요한 물량도 당연히 달라지겠죠. 그러면 헹굼은 똑같은 양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을 통해서 식품에 잔류될 양이 많아지겠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딱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헹구실 때는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뽀드득 소리가 책에서 딱 그 표현을 쓰셨어요. 맞습니다.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라. 헹굼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사실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.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.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. 미화를 강조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아파트 밖으로 내걸려져 있는 이불들을 요즘은 많이 못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러네요, 진짜. 근데 옛날에는 다들 햇빛에다가 해서 이렇게 그 말려서 살균을 했었거든요. 그러고는 탁탁 털어서 걷어들이면은 저녁 때 덮고 잘 때 뽀송뽀송한 느낌도 들고 걷을 때 그 따스함이 남아있기도 했고 했어요. 그만큼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쪽으로는 이불이나 살균 소독하는데도 잘 쓸 수 있지만 또 그게 너무 과한 경우에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. 너무 필요하지만 과하면 햇빛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. 요즘 이제 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다들 고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책 읽다 보니까 왜 세탁하고 나서 집안에서 빨래 건조하고 그러면은 미세 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
또 환기하려고 보니까 바깥에는 또 미세먼지 나쁨이고 뭐가 더 나쁜가요? 집안에 있는 이 독성 물질을 빼야 되는데 바깥에서 있는 걸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미세먼지가 일단은 심하더라도 이 실내에 생긴 그 가스상 유해 물질들이 많거든요. 그걸 위해서 일단 한번 환기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창문을 닫은 다음에 물걸레나 촉촉한 거로 해서 바닥을 한번 밀어주시면 네. 훨씬 더 안전하게 실내 공기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평소에 물티슈를 많이 쓰는데요. 제가 이 책 읽고 깨달은 건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. 저 그 대목 읽고 완전 배신감 느꼈어요. 전 물티슈가, 티슈는 종이잖아요. 저 물티슈가 종이인 줄 알았거든요. 자, 문제는 그럼 물티슈 사용 환경에 어떤 부담을 주는 건가요?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는데 이 마스크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사실 제일 일상에서 친숙해진 게 살균 소독제인데 살균 소독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? 일단은 살균 소독제, 저도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속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못 했었고, 그걸 어떻게든 이제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었고, 그걸 갚기 위해서 이걸 끝내고 내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여기저기 지원해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살균 소독제라는 게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만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,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분무용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노출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증한 상태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자유롭게 뿌리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시더라도 위치를 잡으시고 뿌리신 다음에 거기를 그 멸균된 거즈나 또는 이제 그 햇빛에 바짝 말린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밀어주시고, 그 다음에 시간이 이게 길어야지, 아주 길어야 10분이거든요 효과를 나타내는데, 그 이후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한 번 더 물수건 같은 거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잔류돼 있던 것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.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었는데 이것들이 단지 살균 소독제 성분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 속에 살생물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요 제품 하나만 안전하게 쓰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살생물질을 얼마만큼 내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내가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요건 내가 안 써도 특별히 내가 이유 없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 라는 것은 하나를 좀 제거를 해주시면 그만큼의 양이 나한테 또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나도 안전하고 환경도 안전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고민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 독성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